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연인 11회와 12회 리뷰 줄거리와 저 개인적인 생각들을 더해서 반지의 제왕을 패러디하듯 좀 재미있게 꾸며보았습니다. 암울하거나 부조리한 세계관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 다크 판타지가 있듯이 드라마 연인 파트 2 11회와 12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파트 2에선 새로운 장르의 출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제 드라마 연인 파트 2는 다크 사극이라고 칭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드라마 전체적인 모습이 파트 1 병자호란보다 더 깊고 처절한 역사적인 고증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인들의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휴먼 역사 멜로 무협 다크 사극 드라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름 참 길다. 드라마 연인 11회 그리고 12회 리뷰 줄거리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는 드라마 파트 1을 회상해보아요. 우리는 드라마 파트 1 마지막 길채와 장현이 이별을 보면서 내가 미웠던 적이 있으시오 하고 물으니 답하셨죠. 그대가 나를 영영 떠나던 날 죽도록 미워 한참을 보았네. 헌데 아무리 보아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아 외려 내가 미웠어. 그리곤 제게 물으셨죠. 야속한 사람, 내 마음을 짐작이나 하였소? 이제 말하건대 차마 짐작치 못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부서져 님만은 나갔지 마시라 간절히 바랄 뿐. 절절한 마지막 이별 장면 그리고 마지막 이장현을 보내며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길채. 이를 지켜보는 양음. 여기에서 우리는 감독님과 작가님에게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면의 양음 클로즈업된 장면을 자세히 보면 분노한 눈빛의 우두두 소리까지는 안 났지만 자신의 이빨을 깨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긴 공백기 동안 많은 분들이 량음이 흑화되어서 이를 꾸밀 것이라는 생각을 한 네티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량음이 길채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구원무를 죽였고 그렇게 구원무와 혼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네요. 감독님과 작가님에게 단단히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 11회 시작 부분을 보면 몸도 마음도 다 낭자의 것인데 낭자의 것 중에 내 것은 없나? 난 처음에 이 대사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장현이 낭자의 고추는 없나 몇 번을 들어도 제 귀에 그렇게 들려가지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드라마 연인이 19금이 되었나? 아니면 내 귀에 문제가 있는 건가? 혹시 저처럼 들린 분이 있다면 댓글 주세요. 그리고 드라마 연인 중 9자매 대사 중에 가장 뼈 때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길채인지 잡채인지 잊어버려요. 드라마 파트 2 시작하면서 이장현과 6일체의 꿀 떨어지는 대사가 오가며 구원무와 6일체의 혼인을 보고 뒤 돌아서 생각해보면 구자미 한 말이 엄청 임팩트 있는 한마디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 또한 길채의 결혼은 말이 안 돼 하며 원망해보았지만 작가님 감독님이 더 재미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면 결혼을 시켜야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전쟁 나가서 죽는 순간까지 길채를 찾은 순약이도 결혼을 시켜주지 그랬어요. 10회 마지막 6일체와 조우했던 시점 구원무를 보고 오지 말라고 도망친 길채가 다시 집에 들어와 결국 혼인까지 하고 구원무는 아마 밀린 돈 한 번에 받은 것처럼 개 탄 듯 싱글벙글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연인 전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 채널 및 관련 글을 보다 보면 아직도 결혼했는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걸 보면 드라마 연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인 드라마 리뷰. 연인 파트 2 6일체 반지 원정대. 드라마 연인 11회 12회의 본격적인 서막은 6일체가 납치를 당하며 시작합니다. 이장현과 6일체는 11회 12회를 보면 심심하면 한 번씩 달을 보며 기도를 드립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초승달도 있고 반달도 있지만 항상 조선의 공식 지정 달림은 보름달인 듯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다른 보름달이네요. 이장현은 길채를 그리워하며 6일체는 이장현을 그리워하며 이장현과 6일체는 그렇게 틈만 나면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6일체는 구원무에게 시집가는 날도 이장현은 심양땅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장현이 혼자 깡 소주를 마실 때도 6일체가 청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냐? 시작부터 포로 사냥 갔다가 큰 형님을 만나고 조선에서 고자병 고치고 오시라고 했던 영란이를 만나고
그렇게 청나라에서 이장현은 영란이를 구해주고 조선에 보내줍니다. 조선에 보내주었더니 영란이 대신 길채가 납치되어서 다시 장현과 만나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둘의 기도가 달림에게 닿았던 것일까요? 그렇게 조선의 포로가 되어서 청나라로 끌려가는 길채. 길채인지 잡채인지 했던 말이 미안할 정도로 청나라에 끌려가면서 끝없는 고난에 시달리는 불쌍한 유길채. 연인 파트 2의 처절한 역사 고증. 연인 11회 12회를 보면 인조의 광기에 힘들어하는 세자. 조선 포로들을 다시 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조선의 사정.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상소를 올리는 남현준. 그리고 더 비참한 건 아무런 죄도 없는 백성을 공공연히 납치해가는 조선의 실정. 연인 파트 1보다 역사적인 고증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파트의 시작부터 좀 에로틱한 것 같기도 하고 잔혹한 장면도 나오고 파트 1보다 파트 2가 왠지 더 맛으로 치면 더 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킬레스건 자르는 건 너무 자주 나오고 거기에 청나라로 도망한 조선 포로를 다시 잡아들여서 다시 청으로 보내면서 다시 벌주는 장면. 보면 너무 잔인해서 오줌까지 지리는 포로.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장현이 영란이는 한 번에 알아보고 구해주는데 왜 길채는 못 보는 건가요? 장현과 의주 큰형님을 만나고 거하게 취하고 2차 가는 장면. 그리고 이장현이 고자라는 설을 입증하는 듯 술만 먹는 이장현. 거기에 확실히 고자라는 것을 증명하듯 몽골로 소 사러 갔다가 소 주인이 딸까지 주는데 그냥 나오는 것을 봐서 고자병이 맞는 것 같아요. 남현준이 량음하고 길채를 찾으러 가면서 흙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불쌍한 백성들 궁핍한 삶에 대한 표현. 드라마 보면서 배우 이미도님 청의 권력자 윤친환 김정호 분의 시녀이자 종들을 관리하는 양수로 출연해 강직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극중 조선 포로 사냥꾼 윤친왕의 애첩 화유 역을 맡은 유지연은 질투심과 탐욕이 많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인물. 한국의 손목까지 하면 생각나는 타짜의 아귀형 그에 반해 청나라에는 화유하면 청나라의 아귀라고 생각이 들 만큼 틈만 나면 손 모가지를 자르려고 하는 살벌한 여자. 화유 캐릭터를 완벽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MBC에서 전부터 덕출이라는 인물이 출연하면서 길채와 엮일 것이라고 했듯이 11회 시작부터 길채와 이상하게 엮여서 청나라에 갑니다. 덕출이란 인물 그리고 다짐과 분들이가 길채와 엮이는 장면들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포로들의 경매시장의 처절한 모습 등등의 역사적인 고증이 특히나 파트 2에 기억이 나는 장면들이네요.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맹탄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 얍삽하게 나오는 역관. 이둘이 영란이 대신 궁녀 머리수 채우려고 길채와 종종이 잡아가는 장면 죄 없는 백성을 이잡들 잡아가는 장면도 기억에 남네요. 이장현이 소현세자와 함께 조선 포로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장면도 기억에 남네요. 길채가 종종이를 살리려고 양반의 체면도 버려가면서 종종이를 가마에 태우는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집 나간 구원무의 마음. 연인 유길채 반지원정대. 드라마 11회부터 길채가 자기를 두고 장현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을 하며 완전히 삐져버린 구원무 그렇게 12회 시작을 했어도 풀리지 않는 구원무의 마음. 11회에서는 무슨 망부석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영혼이 나가버린 구원무. 다른 사람들은 길채와 종종이를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말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한 번 구원무를 버리고 도망쳤으니 두 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구원무 입장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길채를 많이 사랑하니깐 그런 거겠죠. 량음과 남현준 콜라보. 날개 달린 천사 량음. 많은 사람들이 흑화할 것이라고 점쳤던 량음 완전 파트 2에서 완전히 천사로 변신 조선포로 구해주자고 형을 설득. 그렇게 장현 일행이 대박쳐서 모은 재산을 모두 조선포로 구하는데 탕진. 거기에 장현을 잊으려고 여자까지 가깝게 지내고 여자하고도 정을 통하는가 싶었지만 량음의 지독한 사랑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장현을 그리며 조선에서 유길채를 훔쳐보면서 장현에 대한 마음을 달래는 불쌍한 녀석. 량음 나레이션. 량음의 나레이션을 들으면 참으로 이놈의 지독한 사랑을 어떡하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설마 흑화돼서 완전히 미쳐버린 건 아닐까요? 죽도록 싫어하는 여자를 보며
장현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양음이라. 이상하지 네가 떠난 한양에서 너와 가장 가까운 것이 저 여자라는 사실이 그래서 매일 저 여자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이 참 이상하지. 그렇게 11회부터 12회까지 완전히 집 나가버린 구원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조선에서 량음과 남현준이 길을 떠납니다. 모험 도중 마주한 조선의 현실 그리고 지나는 거리마다 조선의 피폐한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는 남현준. 그렇게 6일체 반지 원정대는 모험 끝에 구원무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6일체의 반지와 종종이와 함께 손가락을 깨물며 피를 받아 쓴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량음과 남현준은 구원무에게 반지와 혈서 편지를 보내줍니다. 정신 승리한 듯 길채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에 확신하고 길채가 청나라에 끌려간 사실에 다시 통곡하고 맙니다. 그렇게 13회에서는 구원무가 길채 찾으러 집 나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11회, 12회 리뷰를 마무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